안녕하세요. 20세입니다. 지난 편 유럽 UFO 강연 중 스트레인스 박사에 대한 1차 살해 위협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전편을 안 보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성인 발토호의 우주선으로 초대를 받아 우주선 내부를 경험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신비로운 음료를 통해 청소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발토호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내 마음속에서 스쳐갔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는 않으며 어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추가적인 정보들은 나중에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야 나는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초기에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상실해버린 유일한 힘은 신성한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아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부 기회를 허용받고 있습니다. 발토호는 많은 존재들이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로 간주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참된 빛의 자녀들인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 방어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UFO 집회 행사장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주과학과 진정한 종교에 대해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반응은 매우 따뜻하고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탈리아 잡지사에 문의해본 결과 UFO 집회장에 나타났던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아는 바도 없고 파견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했고 향후 미래의 다른 이들에게 길을 예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게 많은 계시들이 주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유익한 결실을 맺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부귀와 향락에 눈이 멀어 있을 때 거기서 과감하게 빠져나와 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경험이나 경고, 기회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앙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더 커다란 사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 나는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급히 캘리포니아 샌디에고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전화는 발토호로부터 온 전화로서 샌디에고 공항에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나는 발토호와 반갑게 조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를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공항 주차장으로 안내했고 멕시코 국경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이번에 특별한 여행이 발토호라고 불리는 이 우주인과 그의 지구에서의 임무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국경으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는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가 진실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나의 가까운 동료 몇몇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국경 경비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멕시코 소노라에 위치한 샌펠리페라는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수백 마일을 달렸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서자 소수의 사람들이 먼지 나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 관광객들은 해산물 요리 전문 레스토랑을 향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샌펠레페는 바다에 둘러싸인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휴양을 목적으로 오거나 혹은 낚시를 즐기려는 일부 사람들이 오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토호는 레스토랑 바로 뒤쪽에 위치한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해변의 몇 개의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어서 레스토랑에서 보이지 않는 바닷가를 따라 한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작은 집들도 우리가 걷고 있던 곳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작은 모터보트에 올라탔고 엔진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직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접시 형태의 물체가 저 멀리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밀려오며 출렁거리는 파도에 의해 묶어둔 보트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에 떠있던 우주선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우주선에는 연필굵게 가는 축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견고한 물체에 일단 고정시키게 되면 그 고정된 위치로부터 단 한 치도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터보트로 그 우주선을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은 아름답게 지던 석양빛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모터보트를 우주선 가까이 대자 보트의 동력이 꺼졌습니다. 그때 우주선의 입구가 열렸고 두 명의 웃음 띤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남성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고 내 손을 잡아 우주선 안으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내 다음에는 발토호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타고 온 작은 모터보트 역시 끌어올려져 칸막이가 된 방에 넣어졌고 그곳에는 훨씬 더 큰 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내 기분은 기쁨과 흥분으로 달아올랐고 감격이 최고조에 달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다른 UFO 연구가들이나 조사자들이 UFO에 대해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내용들을 읽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실제로 UFO와 접촉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을 담은 많은 책들을 밑줄까지 쳐가며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성직자로 일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이 얼마나 우주인이나 우주선 같은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는 이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내 자신이 겪는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체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정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멋진 사람들에 의해서 한 방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과 유사한 어떤 장치로 걸어 들어갔는데 단지 지구상의 샤워 시설과 다른 점은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온몸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눈이 나빠 안경을 써야 했던 내가 거기서는 더 이상 안경 없이도 잘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주선에서 경험했던 또 하나의 매우 불가사의하고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어쨌든 공기 샤워를 마친 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해져서 날아갈 듯 하였습니다. 샤워 시설에서 걸어 나온 후에 나는 긴 겉옷처럼 생긴 하얀 가운 한 벌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옷은 과거 발토호가 국방성에서 나에게 보여주었던 우주복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옷감 자체는 그때 보았던 옷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나에게 지급된 것은 좀 느슨한 반면에 그들이 신은 것은 꼭 맞게 다리에 부착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입구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틸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여성의 안내로 발토호의 집무실로 인도되었습니다. 내가 우주선 안에 있었던 몇 시간 동안 나는 과학적으로 매우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거의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컨대 발토호의 집무실 벽에는 버튼들이 붙어 있었고 그는 그것들 중 하나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벽의 한 부분이 투명한 스크린처럼 바뀌었고 외부 모습이 그대로 내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그의 작은 우주선을 타고 여행 다닐 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경험들은 처음에는 사람을 아주 정신 나가게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나는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경험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발토호가 말을 마치고 난 후 우리는 여러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어울려 갖가지 음식을 즐겼는데 그 음식들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식사는 고단백질을 함유한 것이었으며 음료수는 녹색이었는데 파파야의 맛과 비슷했습니다. 모두 신선한 것들이었습니다. 발토호는 내 몸을 정화시키고 또 세계 정세에 관한 자기들의 논의 모임에 나를 참석시키기 위해 때때로 나를 이 우주선에 초대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에 이어서 발토호와 틸 양은 나를 데리고 우주선 내부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우주선 안에는 어디에도 직각으로 된 구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매혹시킨 장소는 강당이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아침에 모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예배의식을 가진 후에 그날의 임무 지시를 받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 나온 탕자인 우리 인류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귀환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이 행성에 신의 아들로서 왔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발토호는 이야기 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저 만인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며 겸허히 귀담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영원한 진실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나는 내게 배정된 객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역시 사각으로 구석진 곳은 없었습니다. 방 안의 색채는 여러 옅은 푸른색이었고 천장에서 방사되는 간접적인 빛에 의해 더욱 은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걷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두텁고 크게 부푼 구름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걸음을 걸을 때 방바닥이 여러분의 발 형태에 다 꼭 맞추어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방에 처음 들어선다면 아마도 전혀 꾸밈이 없는 텅 빈 방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버튼만 누르면 즉시 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나 책상 등 모든 것은 손가락 하나에 조작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게 되면 눈높이 정도의 영상장치 같은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생리현상을 해결해야만 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용변을 봐야 했기에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친 후 화장지를 찾았으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즉시 그것이 발토우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프랭크, 오른쪽을 한번 보아요. 거기 버튼이 3개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누르고 순서대로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누르세요. 내가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틸량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그 느낌은 내가 앉은 변기 밑에서 공기가 분출되어 따스한 바람이 불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은 변 덩어리를 결정화시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눌렀더니 또 다른 압력과 온도를 지닌 한 줄기 바람이 분출되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상쾌하고 향기로운 물질이 방사되어 마치 내 몸을 청결하게 씻겨주고 화장시켜 향수까지 뿌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내가 겪은 당혹스러운 일을 모두 알고 있겠지 하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틸량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때요 프랭크? 그런 장치 하나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나요? 그녀의 농담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따라서 멋쩍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발토우와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몇 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차로 나를 샌디에고까지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나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가슴은 내가 선택되어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기쁨과 흥분 때문에 가볍게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인류가 이 우주 속에서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태양에서 세 번째 떨어진 행성인 이곳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생명 창조 행위를 이 작은 지구에만 국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